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네, 1월 1일 올해 이제 신년이죠. 신년이 다가왔고 모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이제 조금씩 MSCI 이런 거, 전문 용어 같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저도 좀 공부를 할 겸, 그리고 궁금한 그런 뭐 공매도 대차장고 관계 뭐 이런 거 영상을 이제 종목 이외에 그런 영상들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MSC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SCI 일단 정의부터 볼까요? MSCI는 일단 23개국 선진국과 그리고 28개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각국에 상장된 주식을 업종별로 분류해서 종목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 그런 만든 지수인데요. 그게 이제 세계 각국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 대형 펀드들과 그리고 이런 참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자금을 배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중이 나뉘어져 있는데 비중이 높을수록 이런 투자금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포항제철 그리고 이런 게 많고요. 특히 이제 MSCI 아시아 종합지수에서 한국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외국인 투자가 늘고 비중이 낮아지면 외국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MSCI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이제 이 비중이 만약에 바뀌게 된다고 하면 이런 이제 MSCI 리밸런싱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일단 리밸런싱이라는 것은 운용하는 자산의 편입 비중 그리고 재조정을 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MSCI 리밸런싱이라고 하면 MSCI가 발표하는 지수에 포함된 자산의 편입 비중 재조정이죠. 그래서 비중이 축소하는 곳에서는 자금을 빼버리고 그리고 비중이 높아진 곳에 자금이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어, 올해 이제 작년에 이제 11월 30일에 대규모 리밸런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밸런싱을 내년에도 4번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이제 4번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분기로 해서 작게 2번을 하고요. 반기로 해서 대규모 조정 이렇게 크게 2번을 합니다. 분기 소폭 조정은 이제 내년 이제 2월 9일에 하게 되고 대규모 조정은 5월 11일에 그리고 분기는 11월 10일 또 반기해서 11월 11일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내년에 이제 2월 9일에 다시 리밸런싱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볼까요? 일단 큰 이슈는 MSCI에서 중국 기업 지수가 제외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중국 그런 기업 그런 걸 이제 제재를 하다 보니까 MSCI와 같은 지수에서 중국 기업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외국인 투자금이 모두 나와서 이제 신흥국에 돈이 몰릴 예정이고요. 그러면 한국이 그만큼 유망 투자처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사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그게 이제 2월 9일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 제가 새해 초반에도 지수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2월 전에 조금씩 계속 외국인 투자금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고요. 올해 11월에도, 작년 11월에도 그 전부터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MSCI 지수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국 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국인 지분이 많이 몰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작년 11월에 편입된 종목과 그리고 편출된 종목이 있는데 그 편입된 종목과 편출된 종목은 각각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전에 두산중공업을 설명을 드리면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날짜는 12월 22일 기준으로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22일까지 주가가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입된 종목은 세 가지, 두산중공업, SK바이오팜, SK케미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MSCI 편입 리밸런싱 이후에 11월 30일이죠.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제가 이렇게 11월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자료를 뽑아왔고요. 11월 30일에 17,700원을 고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래서 종가 13,400원으로 약 24%가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그때 또 대차 잔고도 이런 게 많이 들고, 특히 이제 기관 수급이 많이 나갔죠. 기관이 많이 매도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기관이 실제로 이렇게 40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두산중공업이 유상증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을 수도 있는데, 그럼 나머지 SK케미칼과 SK바이오팜은 어떻게 했을까요? SK바이오팜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도 11월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제가 가져왔고, 11월 30일에 이렇게 19만 2,500원을 찍고, 주가가 계속 내려가다가 한번 반등 줬다가 다시 한번 내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12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종가가 17만 2,500원이고요. 약 10% 하락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SK케미칼도 일단 얘는 SK바이오팜은 기간이 많이 팔진 않았지만 거의 부합 수준으로 별로 들어오진 않았다. 그리고 SK케미칼도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43만 9천원을 찍고 43만 9,500원을 찍고 계속 내려가지고 이렇게 또 떨어졌고요. 결국에는 주가 하향은 똑같았습니다. 43만 9,500원에서 38만 5천원으로 12%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다 편입이 되었는데, 리밸런싱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기관도 SK케미칼을 팔았습니다. 세 개 다 공통점이 있는데 외국인이 다 사고요. 기관은 반대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기관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모두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었고, 나머지 세 개 편출된 종목이 있죠. B&A 금융지주와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모레퍼시피구 이렇게 세 가지가 편출이 되었는데요. 이 편출된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BNK 금융지주인데요. 11월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얘는 오히려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희한하죠. 대차 잔고도 줄어들고요.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데 기관이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240만 주를 매수를 하고요. 외인은 1700만 주 좀 많이 매도를 했는데 그래도 주가는 잘 방어가 되고 있는 모습. 그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렇게 주가가 11월 30일부터 13,300원, 300원을 저점으로 해서 많이 올랐고요. 주가는 결국에는 14,700원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기관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피구도 똑같이 53,900원에서 이렇게 올랐고요. 대차 잔고도 감소하는 모습이었고 기관이 매수를 하는 모습,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편입된 종목과 편출된 종목 세 가지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편출된 종목은 제가 이전에 차트를 좀 보여드릴 텐데 11월 30일 전에 좀 내리다가 오히려 리밸런싱 이후에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이렇게 세 가지 편입된 종목은 오히려 전에 리밸런싱 전에 주가를 상승시키다가 리밸런싱 이후에 주가를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었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4번 정도의 조정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 잘 참고를 하셔서 한번 투자를 그래서 실제로 오늘까지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12월 22일까지 주가가 좀 내렸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하는 추세고요. 실제로 11월 30일 전에는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도 11월 30일까지는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오히려 그 이후에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이제 다시 반등을 하려고 60일선을 딛는 모습. SK케미칼도 마찬가지 11월 30일이 여기죠. 그때까지는 주가가 좀 상승을 했죠. 실제로 여기서는 박스권을 좀 이어갔는데 그 이후에 좀 내려다가 지금도 반등을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이 세 개는 공통점이 있죠. 그 전에 올리고 그 이후에 내렸고, 지금 같은 BNK 금융지주죠.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 전에 이렇게 내리다가 주가를 내렸다가 다시 올렸는데요. 또 이후에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는 모습이었고 뭐 그런 패턴이 있네요. 그 다음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30일 11월 30일 이전에 내리죠. 주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고 이렇게 올렸다가 지금은 또 조금 내린 상태.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우도 11월 30일 전에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올려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11월 30일 전에 발표일 전에 내렸고 그 이후에 오히려 오르는 그런 패턴이 있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모레퍼시픽우 모두 241선 근처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중이네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BNK 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요. 세 가지 모두 올해 하향세를 견디다가 결국 편줄까지 됐는데 뭐 세계도 한번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SCI 정의와 그리고 MSCI 편입 종목, 편출 종목 이 주가가 리밸런싱 전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MSCI 리밸런싱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내년 초에는 이제 MSCI 중국 기업 지수가 제외되기 때문에 한국 신흥 이런 투자로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짜 잘 참고를 하셔서 한 번씩 MSCI 이슈도 조금 이용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홀리